행렬 요소가 다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SC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C 그 표기로 나타낼 것인지에 관계된. 즉 결국은 이거지. S 값하고 C 값하고 교정축 AX 값 요 세 가지의 그 값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냥 우리 수학에서 방정식에서 X하고 Y에 대한 그런 우리 미지수가 세 개라고 한 듯이 미지수가 세 개니까 분명히 세 개의 방정식이 있어야 그 세 개의 미지수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S에 대한 걸 어떻게 구하는지 방정식, 그다음에 C에 대한 건 어떻게 구하는지, 그다음에 AX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자 요거에 대한 방정식이 각각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겠다. 즉 굴절력 행렬 표기 하고 이제 아까처럼 행렬 표기한 거 하고 그다음에 SC 표기되는 것에 대한 전환을 어떻게 할까요? 즉, 이 말은 아까처럼 계산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나타낸 굴절력 행렬 값하고 행렬 요소 1, A, B, C, D가 있는 거 하고 S 뭐 몇 디옵터, 콤비네이션 C 몇 디옵터의 교정축 얼마라고 하는 그러한 표기들 있죠. 표기들에 관계된 것들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지? 자, 그러면 우선 이거지.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D를 우리가 행렬 요소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dxx 1행 1열, dxy 1행 2열, dyx 이게 2행 1열, dyy. 이건 행렬 요소라고 하죠. 자, 이것이고 그리고 우리 행렬식 디터미넌트 오브 매트릭스, 파워 매트릭스의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행렬식은 뭐다? 이 행렬 요소 요 네 가지의 결국 숫자로 나타낼 테니까 우리가 다루는 거 숫자니까 그죠? 이 각각의 dxx, dxy, dyx, dyy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 아우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숫자 또는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행렬식은 우리가 이 행렬식을 어떻게 요거에 대한 행렬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브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렇지만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사용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dxx하고 곱하기 dyy 곱한 것을 dxy 곱하기 dyx를 곱한 값을 빼주면 된다. 이게 바로 요 네 개의 행렬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숫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로 둘 때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행렬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이때 SC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방전이 있죠. 처방전의 전환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첫 번째로 C를 구한다. C를 구한다는 것이지. 자, 그런데 C는 어떻게 구하느냐? C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xx 플러스 dyy의 제곱에다가 4의 그 행렬식을 빼고 나서 거기다 루트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C 값을 구한 걸 가지고 그다음에
자, E를 통하여 지금 1에서 나온 C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S를 구한다는 거지. S를 구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 이때 S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dxx 하고 dyy에다가 1에서 구한 c를 빼고 여기다가 2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구해야 될 게 c하고 s하고 그다음에 축을 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자, 이거는 두 번째에서 얻어진 값을 통하여 AX를 구하는데, 자, AX를 구한다. 어떤 식을 갖고 구하느냐 하면 바로 자, AX는 바로 세타라고 이렇게 세타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S-D XX 오브 DYY 이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DYX 자, 다시 여기 분자 첫 번째 식의 이거는 DXY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S-D YY다 하는 거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C를 구하고 여기서부터 이 식을 가지고 C를 먼저 구하고 이 C를 갖고 S를 구하고, 자, 이거는 요 DXX나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아까 뭐 1.25, 마이너스 0.75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자, 그러한 값들 대입하고 마이너스 1에서 구한 C를 구해서 구하여져 있는 값을 갖고 S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S 값을 갖고 이렇게 구한다. 자, 이거는 이 방법은, 이 수학적인 방법은 우리 부록 9에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 자세하게 C를 구하는 방법 쭉 나와 있어. 자, 그죠?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 항상 C를 먼저 구하죠. 그죠? C를 먼저 구하고 S를 구하고 그다음에 AX를 구한다는 거지. 자, 이거는 우리가 안광학 기기 할 때 렌즈미터에서 이런 걸 하고 있지요. 그죠? 렌즈미터에서 우선 그 근시라든지 원시가 있는 것들, 즉 S 값만 갖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타겟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옆에 있는 그 레버를 돌리게 되면 바로 이제 상이 선명하게 그 상하 좌우 다 맞잖아요. 그죠? 상하 좌우 다 선명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C 렌즈를 갖고 있는 이 C 값을 가지고, 즉 난시용 교정 렌즈를 가지고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퍼져 있어. 어느 쪽 방향으로 그 산안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각도가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90도라면 90도 있는 쪽으로 또는 180도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 빛이 타겟상에 퍼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즉 우리가 처음에 안경원을 딱 들어왔을 때 그 안경을 이제 잘 안 보고 불편함이 있어서 안경을 좀 새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보통 렌즈미터 안경 벗어보세요.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렌즈미터 측정을 하잖아요. 이 시기능 이상 환자가 어떤 렌즈를 착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미리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 좋아졌는지 또는 더 나빠졌는지 이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렌즈미터를 볼 때 S 값만 갖고 있다면 그냥 이게 타겟상에 선명하니까 다 보일 수 있는데, 흐려졌다가 선명한 상하좌우가 다 선명한 걸 찾을 수 있는데, C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한쪽을 AX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퍼지는 것을 먼저 찾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타겟상을 먼저 잡아놓고
C 값을 찾고 나서 S 값을 찾아내는 자,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 C를 먼저 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 그러니까 우리 렌즈 미터를 통해서 볼 때 C를 먼저 구하고 그 C 값에다가 다시 S 값을 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퍼져 있는 각도를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렌즈 미터 이렇게 해주게 되다 보면 아, 이 렌즈는 어떤 값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항상 C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S를 구하고 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C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여기 보면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근해 공식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제 나와 있어.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 항상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 그런데 주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되는 C 값은 마이너스 C 값을 갖고 있죠. 즉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원주 렌즈를 사용을 한다는 거지. 플러스 C 렌즈하고 마이너스 C 렌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그려봅시다. 원주 렌즈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걸 갖고 렌즈를 만드는데 이렇게 잘라서 만들었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거, 즉 원기둥을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오이나 소시지나 이렇게 원통된 거를 그냥 칼로 이렇게 잘라서 그 잘려진 부분을 갖고 렌즈를 만드는 경우가 이게 플러스 실린더 렌즈잖아요. 그죠? 그런 렌즈야. 그리고 요게 바로 교정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렌즈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지. 똑같은 상황에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렌즈가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즉 이거를 딱 떼면 마이너스 렌즈는 이렇게 된 거죠. 밖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지?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안쪽이 이렇게. 이게 옆에서 봤을 때 메니스커스 형태의 렌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어. 맞죠? 자, 이거는 원통에다가 겉에 찰흙을 붙여. 찰흙 같은 걸 붙여가지고 겉이 이렇게 한쪽이 평면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이죠.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정축은 요 축이 되는 거지. 요 가운데 축. 이게 바로 교정축이 됩니다. 그지? 자, 실제로 난시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 환자인 경우에 실제 렌즈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C 렌즈, S 렌즈. S 렌즈는 볼록 렌즈니까, 그죠? 플러스 볼록 렌즈이지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또 뒤에다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지. 이런 안쪽으로. 실제로 렌즈를 만져보게 되면 거의 뭐 비구면 렌즈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비구면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평면이야. 휘어져 있지는 않고 거의 평면 형태가 됐죠. 실제로 여러분 착용하고 있는 안경 렌즈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비구면 렌즈란 말이지. 그 왜곡을 없앤 그 렌즈잖아요, 그죠?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 같긴 해. 패치발 곡선에 의해서, 그죠? 그런 곡선, 이론식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렌즈를 만드는 제작자 공식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것이죠. 오스트발트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자, 아무튼, 그런 것처럼 주로 사용되는 렌즈는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를 착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렌즈 제작되어 있는 게 안쪽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안쪽이 휘어져 있고 그다음에 겉에 쪽은 거의 평면이긴 하지만 앞으로 볼록인 거의 렌즈하고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렌즈. 즉 난시가 있다면 이렇게 교정이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즉 오목 렌즈의 형태로 갖는다. 즉
이 말은 C도 이쪽 렌즈 두 개를 붙여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플러스 렌즈가 이렇게 돼 있고, S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러한 렌즈 두 개를 딱 붙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를 이용을 하는 게 더 쉽게 말해서 보기가 좋다. 또 왜곡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C를 구하는 게 항상 C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예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AX가 90도이거나 AX가 180도인 경우는 서로 같은 렌즈를 만들 수 있어요. S나 C 값이 다르지만 축이 다른 것. 그렇지만 똑같이 그 두 개의 렌즈를 갖고 봤을 때 똑같은 상이 맺히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가 플러스인 경우하고 C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 두 가지로 다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똑같은 렌즈가 됩니다. 숫자만 다를 뿐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C는 항상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생각난 김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우리 굴절력 행렬에서부터 그 SC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C를 구한다. C를 구하는데 C는 항상 두 개가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항상 마이너스 값만을 갖고 대입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 C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S를 이런 식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그 식을 갖고 요거 이거나 첫 번째 거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알겠지? 사용을 해도 되고 이거 dxx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을 이용을 하고 싶을 때는 요 값만 이용을 하고 요게 바로 요 식이죠. 첫 번째 거. dxy하고 xx는 이거하고 요 두 개를 갖고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탄젠트 세타가 dyy하고 요걸 갖고 요 숫자가 더 예뻐 보여. 그러면 요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똑같이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세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크탄젠트라고 하는 걸 이렇게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계산기 사용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그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공식을 다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요 이 SC에서 굴절력 행렬 구하는 거 아까 S 플러스 C 사인 제곱 세타 뭐 그 마이너스 C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거 있지요. 자, 이거나 아니면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근데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문제를 이렇게 쭉 풀다 보면 당연히 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 번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외워질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환은 이러한 방법을 갖고 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환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책 부록 9에 보면 있어요. 부록 9에 보면 있으니까 그 부록 9가 지금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책에 보면 실제 한번 여러분 펼쳐 보세요. 자, 펼쳐보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지? 브로크에 보면, 브로크가 496페이지가 있어요. 496페이지에 보면, 굴절력 행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행렬식 디터미넌트에 대한 그 식을 가지고, 이렇게 CSAX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어떻게 구해졌는지를 유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브록 9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거지. 어떤 걸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처방전 값에서 있는 표기의 렌즈를 우리가 그 굴절력 행렬을 바꿔서 그 굴절력 행렬의 합도는 차를 구하고 나서 결국 또다시 SC 표기로 나타낸다는 것이 결국은
SC 표기로 되어 있는 처방전의 값, 우리 RX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방전 또는 처방값의 SC 표기를 행렬로 바꿔서 어떤 행렬? 이러한 행렬. 아까 식은 S 플러스 C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그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서 렌즈에 대해서 뭐 잔류 난시라든지 아니면 그 합성 렌즈에 대한 그 값을 행렬의 합이라든지 차를 갖고 구하고 나서 구한 그 행렬 값들을 다시 SC인 RX 처방값으로 전환시키는 이 방법을 갖고 이렇게 찾아낸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예를 한번 풀어보면 어떤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토릭 렌즈 합성 시 합성 토릭 렌즈의 굴절력, 토릭 렌즈에 대한 굴절력하고 그다음에 주경선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 자, 그 첫 번째 렌즈가 두 번째 렌즈가 다음과 같다. S가 5디옵터이고 그다음에 C가 마이너스 2디옵터. 교정축이 30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렌즈의 처방값은 S 플러스가 플러스 5디옵터. 그러니까 두 번째 렌즈는 마이너스 3디옵터. 그리고 교정축이 예를 들어 60축이다. 자, 이러한 두 개의 렌즈에 대해서 합을 요 두 개의 렌즈를 합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경 렌즈 두 개를 하나를 꺼내서 요 굴절력을 갖고 있는 렌즈를 꺼내서 또 요 굴절력을 갖고 있는 렌즈 두 개를 꺼냈어. 두 개의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봤다.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러면 그 두 개의 렌즈를 통해서 본 그 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렌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가 렌즈로서 어떤 한 개의 렌즈가 되겠죠. 아까 우리 그것처럼 시험대에서 앞에 렌즈 하나 끼우고 뒤에 렌즈 하나 끼우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렌즈를 끼운 상태에서 보게 됐을 때 그 두 개의 렌즈를 합한 합성 렌즈, 즉 등가 렌즈에 대한 교정 렌즈의 그 SC 값을 한번 구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은 두 개의 렌즈를 합쳤을 때 그 두 개를 또 봤을 때 요 렌즈가에 대한 S 값하고 C 값 그리고 주경선 교정축의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아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아주 수학이 웃긴 게 교정축 30도 축하고 교정축 60도 축에 있는 렌즈 두 개를 합쳤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 합성된 렌즈의 그 교정축은 약 한 48도 정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 그 난시 있는 그 30도 렌즈 축하고 60도 렌즈 축인 두 개의 렌즈를 딱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약 48도 축 교정축을 갖고 있는 렌즈의 등가 렌즈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이 문제가 주어져서 실제로 시험에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주어져. 또는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잔류 난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지금은 그냥 가상으로 이 두 개의 렌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방된 값이 주어졌으니까 SC 표기로 된 렌즈를 이제 굴절력 행렬로 만들어 둬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렌즈하고 두 번째 렌즈에 대한 굴절력 행렬을 각각
만들어 둬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합성을 했다고 했으니까 요게 D1, 요게 D2가 되겠지. 요거를 D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D2라고 합시다. 그래서 합성이라고 하는 합성 토릭 렌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종 등가라고 하는 것은 D1에다가 플러스 D2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지? 요 두 개 합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이런 표시에 대한 거를 굴절적 행렬을 만들고 각각을 만들고 나서 그 두 개의 행렬을 더하고 나서 다시 이러한 공식을 갖고 다시 처방값을 찾아낸다는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첫 번째 렌즈의 굴절적 행렬을 이제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 한번 써봅시다. 공식을 외웠다는 전제 하에서 S 플러스 C 사인 제곱 세타지. 그래서 S가 5니까 5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자, 사인 제곱에다가 축이 30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C 값은 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사인 30도 코사인 30도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2 하고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행이열은 S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고 코사인 제곱 30도가 될 것이다. 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계산기를 갖고 계산해 보면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를 한번 사용을 해 봐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이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해보면 매번 할 때마다 계산이 틀릴 때가 있어. 분명히 그럴 거야. 자, 왜냐하면 각도가 사인 30도라고 하는 각도가 사인 30도다 정해져 있지만 사인 15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수점 계산기마다 다르지만 소수점 이하가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소수점 이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첫 번째 자릿수를 잡느냐 두 번째 자릿수를 잡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이렇게 그 값이 달라지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계산기를 사용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 값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를 합니다. 보통 여기 처방전에 보면 항상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 안경 렌즈 커버에도 보면 유심히 본 그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S 마이너스 항상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값들도 보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기를 눌러보면 4.50, 0.87, 그다음에 0.87 그리고 3.5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는 이게 아마 숫자가 잘못 나와 있을 겁니다. 숫자가 잘못 나와 있으니까 잘못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실제로 여러분 직접 계산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죠? 두 번째 렌즈인 경우에도 식을 구해봤더니 여러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2.75 그다음에 1.30 그다음에 1.30 그다음에 4.25 자, 얘가 똑같은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보면 첫 번째 렌즈에 대한 굴절적 행렬은 이러한 값. 두 번째 렌즈에 대한 그 굴절적 행렬은 이러한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작업이 이걸 합성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 행렬들의 합을 구해야 되겠지. 행렬들의 합을 구하게 되면 이 두 개에 대한 합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자, 최종 D라고 하는 것은 D1하고 D2를 합친 거니까 이 값은 첫 번째끼리 합쳐 즉 4.50하고 2.75를 더한 값이 되겠죠. 이거는 7.25 그다음에 2.17 그다음에 2.17 그다음에 7.75가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합성을 했을 때 즉 두 개의 렌즈를 통과했을 때 나타내는 그 두 개의 렌즈에 대한 그거지
뭐지? 등가 렌즈를 말합니다. 등가 렌즈에 대한 그 두 개를 통과했을 때의 그 두 개에 대한 굴절력 행렬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D 합성을 했을 때 요거였는데 이 합성을 합성이 된 그 렌즈에 대한 실제로 다시 우리가 처방전에 써주는 SC 표기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걸 갖고 이제 구해본다는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다가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첫 번째로 C를 구하는데 요 식에다 구하는 거지. C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여기다가 쓰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는 지우고, 그치? 요건 지우고 저 위에다가 쓰죠. 요거는 이제 공식이니까, 그죠? 됐어. 그래서 행렬은 요거니까, 그지? 요거. 합성 토릭 렌즈의 굴절력 행렬 요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로 C 값을 구한다. 밑에 쓰십시오. C 값을 구한다. C라고 하는 건 항상 마이너스 값을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공식에서 dxx 플러스 dyy의 제곱. 즉, dxx는 요거죠. 7.75. 그 다음에 7.25. 이게 바로 dxx이고요. dyy는 이행이열인 7.75가 되겠습니다. 즉 7.25 플러스 7.75의 제곱에다가 4하고 굴절력 행렬에 대한 행렬식, 요거에 대한 행렬식은 바로 1행일열 7.25 곱하기 7.75에다가 빼기 2.77 곱하기 2.17에 대한 걸 빼면 된다. 즉 4에다가 dxx xy 즉 7.25 곱하기 그다음에 7.75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그죠? 에다가 마이너스 요 두 개 곱하고 나서 마이너스 2.17 곱하기 2.17이 되겠죠. 그죠? 요거에 대한 루트. 자, 이거 손으로 계산 못 하겠지. 암산으로 계산 못 할 겁니다. 계산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계산기, 요 값들 갖고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런 값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이런 값이 나와.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 번 다뤄봐야지 여러분들 쉽게 익숙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4.37 기억타가 된다. 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쭉 해서 계산기 눌러서 해봤더니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즉 C 값을 갖고 여기서 나타나는 C 값을 갖고 S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S 값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서 dxx하고 dyy 즉 dxx가 7.25이고 그렇죠? 그리고 dyy가 7.75이고요. 마이너스 여기에서 1에서 구한 C 값 즉 요거지 마이너스 4.37 오브 2가 될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해 봤더니 바로 9.69 기억타가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C 값하고 S 값도 구했죠. 그죠? 그럼 세 번째 뭐 구한다 하냐고 하면 자, 세타를 구하는 거지.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는 것이죠. 즉 탄젠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위에 걸 한번 써봅시다. S에다가 S가 요거지. 9.69에다가 마이너스 XX는 7.25 오브 XY가 바로 XY가 뭐지? 2.17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지? 이게 XY니까 이게 XY고 이게 XX 이게 YY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보면 바로
1.12가 된다는 것이지. 자, 이거는 탄젠트 세타 값이 1.12라는 뜻이고요. 세타는 여기서부터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계산기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아크 탄젠트 1.12가 된다는 거죠. 이걸 아크 탄젠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눌러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48도가 된다. 자, 이까지 잘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최종 우리가 구하는 답은 바로 어떤 값이냐? 요 두 개의 렌즈를 합성했었을 때 이 등가 렌즈로는 어떤 값을 갖느냐 하면 바로 S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이죠. 플러스 우리 실제 표시할 때 플러스 9.69 디옵터 콤비네이션 C 값이 바로 마이너스 4.37 디옵터이고 교정축이 여기 나타난 계산된 48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값이 됩니다. 알겠죠? 결국.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즉 두 개의 렌즈, 두 개의 난시 교정용 렌즈를 합쳤을 때 그것과 똑같은 등가 렌즈에 대한 SC 표기는 어떻게 되냐? 이걸 구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각 렌즈에 대한 굴절적 행렬을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그죠? 합쳤을 때이기 때문에 그 행렬 더하기를 행렬의 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고 그럼 또 그 등가 렌즈에 대한 행렬 값이 나오겠죠. 굴절력 행렬 값이 나오고 그 굴절력 행렬 값의 행렬 요소들을 갖고 C 값하고 S 값하고 그다음에 교정축 세타 값을 구한다. 그리고 이 알게 된 S값, C값, 세타값을 갖고 SC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한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즉, 이 말은 이 두 개의 렌즈를, 이 두 개의 렌즈를 합한 것은 이 렌즈와 서로 같은 굴절력 값을 갖는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